2020년 1월 20일 수요일 밤 10시 25분입니다. 1월 21일 내일 날짜 68년도에 아시다시피 이제 김신조, 지금은 목사로 목회자 활동을 하고 있는 김신조를 위시한 특작부대원들이 이제 청와대를 습격을 하게 됩니다. 68년도 여러분들이 검색을 이렇게 해보시면은 그 즈음에서 국내외적으로 정말 혼란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대한민국 그때 정말 끝판까지 갔었구나, 그렇게 위기에 몰렸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지금 뭐 그린벨트 푼다고 하면서 군사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던 곳을 지금 풀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필요하면 시대에 따라서 풀 수도 있겠는데, 군사 지역을 안 풀어 가지고 땅이 모자라 가지고 부동산 정책이 실패가 됐나요? 그런 연관성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군사 보호구역이라 하면 특히나 더 전방에 치우쳐 있는데, 밀집해 있는데, 그곳을 그렇게 푸는 게 과연 이 시점에 애매하다는 느낌이 들죠. 괜히 또 김신조 일당 쳐들어왔던 날이기도 하니까, 즈음이기도 하니까, 김신조 쳐들어왔던 그 침투 루트를, 등산로를 또 문재양 씨가 이렇게 개방하는 모습도 참 제가 보기에는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굉장히 그 사람을 그냥 대한민국의 정책을 이끌어가는 실력이 없다,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뭐 A4용지 보고 뭐 연설문이나 뭐 기자회견하는 거, 그런 거, 글쎄요, 저는 뭐 안 하면 좋죠. 저는 대한민국 리더라면 A4용지 없이 한 1, 20분 정도는 그냥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현황의 전반에 관해서 각 분야의 기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제면 경제, 뭐 법률, 뭐 외교, 국방, 이렇게 물어보면 최소한 대한민국의 리더라고 한다면 참모의 말을 빌릴 필요 없이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보통 보면 아주 뭐 참모를 잘 기용하는 게 사실 리더의 역량이죠. 리더가 뭐 이것저것 다 살림살이 다 챙기고 하는 것보다도 장관들이 잘 임용해서 장관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자리를 깔아주는 게 리더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그것대로지만 정보는 다 자기가 섭렵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최근에도 보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는 설명을 못 해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니라고 봐요. 예,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래서 뭐 1, 20분 정도는 연설 정도는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가능하다면 영어로 외국의 정상들과도 통역 없이 이렇게 다이렉트로 대화할 수 있는 리더도 나오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까지는. 근데 아무튼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은 그 한미연합훈련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북한과 협의하거나 뭐 의논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발언은 저는 그 사람을 그냥 무능하거나 멍청하거나 그렇게 안 봅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죠. 예. 나쁜데 어떻게 명색, 그래도 대통령까지 해낸 사람은요, 그래도 나름 삶의 방법들이 다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동네 통장만 하려고 하더라도 멍청해서 통장 해냅니까? 그래서 나름 그 사람이 멍청하다고 봐버리면 안 되고, 저는 글쎄요, 독일의 기욤 정도로 봅니다. 기욤. 또는 베트남 공산화 이후에 밝혀졌던 그 핵심 요직에 있었던 그 간첩들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과 협의한다라고 하는 그 발언은 혹자들은 굉장히 놀라지 않습니까? 저는 전혀 놀라지 않았거든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 당연한 느낌이 그냥 들었고 놀라지 않게 하려고 의도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놀라는 게 지금 몇 년째이기 때문에 안 놀라는 것도 있는데요. 만성이 되어가지고 아무튼 그런 느낌이 들고요. 경향신문에 보니까요, 송기호라고 하는 변호사가 칼럼을 썼는데요. 바이든의 중국 전략은 성공할까라고 하면서 뭐 내용이 쭉 있습니다. 글쎄 소스를 얻을 내용은 없는데 마지막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국군 주요 전투부대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우리의 자주성이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분이 사실 관계 자체를 이제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은 왜곡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전 통제권은 우리가 평상시와 전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리고 평상시에 작전 통제권은 이미 우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노태우 정권 때 예를 들어서 도서지역이라든지 국지전이 벌어졌을 때 위급한 상황에서 미군과의 협의를 거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각을 다툴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대한민국 국군이 독자적으로 전투 상황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미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꾸만 모든 작전 통제권이 전시든 평시든 간에 모든 게 미국에 종속되어 있고 우리가 마치 미국의 아류이고 식민지인 듯하게 묘사를 하는 이 사람들의 글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르고 하는 무지이거나 아니면 선동이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런 말을 해요. 이 송기호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가끔씩 그냥 경향신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봤는데 민변 출신이거나 지역 따지고 이렇게 참 하기 싫습니다만은 출생 지역이 어딘지 좀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점 해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그저께 나왔던 광고입니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에서 광고 내는 건데 제가 일부러 오늘 읽으려고 일부러 빼놨던 겁니다. 북한의 무력 공산화, 통일선언과 핵 협박에 대한민국은 무대응, 비대면, 남북 정상회담 제안 이게 웬 말인가 이겁니다. 지금 김정은은 남한을 이미 제쳐놨습니다. 남한을 어떤 협의나 또는 어떤 상대 세력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미국이고요. 중국의 백을 뒤에 업고 미국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지 한국은 이미 핵 협박 속에 이제 집어 들어와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이번 신년사에서 북한 김정은이 협박하는 핵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강력한 맞대응책을 제시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시켜야 했습니다. 코로나는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으나 북한의 핵 위협에는 대응할 응징력이 없다면 그것은 공산화 통일로 가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 청와대에 묻는다. 무력 공산화 통일에 자유민주 평화 통일로 맞서라. 둘, 모든 정치권에 요구한다. 정쟁에 앞서 안보 수호 결의부터 다짐하라. 셋, 국방부 장관에게 촉구한다. 강력한 대비태세로 북한이 감히 도발을 못하도록 하라. 먼저 하나, 자유민주 평화통일로 무력공산화 통일을 맞서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청와대에 요구하는 건데 불가능한 요구죠. 모든 정치권에 요구한다. 정쟁에 앞서 안보 수호 결의부터 다짐하라. 이것도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연평도 폭격이 일어나고 난 뒤에 국회의원들 밤에 다 퇴근하고 없었어요. 셋, 국방부 장관에게 촉구한다. 강력한 대비태세로 북한이 감히 도발을 못하도록 하라. 저는 참 군인을 요즘 보기가 어렵습니다. 참 군인이 왜 없겠습니까? 대한민국에 멋진 군인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글쎄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려지면서 정치화된 군인만 남는다고 할까요? 마지막에 보면 정말 저게 군인인가 정치인인가 할 정도의 인물만 남게 되겠죠. 그리고 또 세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안보전선에서 함께 몸담아온 우리 예비역은 한마음이 되어 이 난국을 극복하자. 글쎄요, 제가 이제 해병대
출신이라서 그러는데, 해병대 출신들 중에서도 보면, 주적을 일본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탄생되었는, 우리나라 국군이 다 그렇겠지만 해병대 특히 그렇죠.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진압을 하러 가기 위한 필요성에서 해병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만들어지고, 예, 그리고 뭐 경남 진주라든지 제주도라든지 공비 토벌 작전을 6.25 전쟁 끝나고 난 데도 계속 펼쳤어요. 그리고 6.25 전쟁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예, 북한 공산군 인민군과 싸웠던 부대인데, 자기들의 태생부터 역사를 모르고 그렇게 놀아나는 걸 봤습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보면은 나이 좀 지긋하신 분들, 그러니까 반공보수라고 할 수 있죠. 1세대 보수들, 그분들도 반일선동 해버리면은 가을 낙엽처럼 축축 나가 떨어지죠. 예, 반일선동 해가지고 안 엮일 만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거는 뭐 공통분모에 해당될 정도로 아주 잘 먹히죠. 그래서 좌우할 것 없이 자기들의 대통령 지지율을 높이는데 반일 감정을 이용을 하기도 했죠. 그거는 이명박 대통령도 임기 마지막에 헬기 타고 느닷없이 독도에 가가지고 쇼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것이었죠. 아무튼 솔직한 리더도 없고 솔직한 국민도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항상 기승전 국민입니다. 국민들의 안보관, 그리고 어떤 미래 국가관이 잘 성립이 되어 있으면은 정치인들은 그 눈치 보고 다 알아서 깨갱하고 잘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김신조 침투 사건이 있었던 날을 저음해가지고 최근에 그 문재양 씨가 한미연합훈련을 하는데 북한하고 의논한다라고 하는 놀랍지도 않은 이제는 그런 말과 한번 대비시켜가지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